유산균이 균이잖아요. 균은 왜 먹어? 유산균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은꼬형 윤상민. 안녕하십니까, 김도훈입니다.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겠어. 영상 보니까 너무 정중하지 않더라고. 어차피 정중하게 해도 정중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건 맞습니다.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. 유산균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. 도대체 내가 이 유산균을 먹어도 되는지도 물어보고요. 유산균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로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잘 선택해서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되게 많아서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지를 잘 알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유산균이라는 거는 이제 유익균의 한 종류인 거고, 유익균이라는 거는 일정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용한 보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 종을 의미를 합니다. 흔히들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유익균이 되는 거고, 이러한 유익균 중에 젖산이나 초산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을 제거할 수 있는 거를 유산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고 중간에 중간균이라고 해서 우세한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유익균으로서 작용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유해균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중간균이라는 것과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유익균은 장내에 한 30% 정도 존재를 하고 유해균은 장내에 한 5%에서 10% 정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. 나머지 장내에 한 60%에서 75% 정도가 중간균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건강한 장이라고 하면 중간균이 어느 정도 유익균으로 작용을 해서 유익균이 전체의 한 85% 정도가 되고 유해균이 전체의 한 15% 정도가 되는 정도, 그 정도가 이제 건강한 이상적인 장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유산균은 어쨌든 유익하기 위해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럼 그게 프로바이오틱스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? 보통 유산균 제제들이라고 하면 입으로 먹어서 장까지 이제 이동을 잘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위에서는 위산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십이지장을 지나갈 때는 담즙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면 위산이나 담즙에 유산균이 공격을 받아서 깨지고 죽어버리면 대장까지 이게 도달을 못하게 돼요. 그럼 대장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러한 유산균들을 겉을 코팅을 하고 보호를 해서 대장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유산균 제제인 거고, 생착이라 그래서 대장에 머물면서 번식이나 증식을 잘 하게끔 도와주려면 먹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. 그럼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져 있는 걸 신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 거죠.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또 뭐예요?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효과를 좋게 할 게 뭐가 없을까 이걸 봤더니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어있는 사균체들,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착을 하고 안에서 증식을 하기 전에 사균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장 자체의 면역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사균체로 된 약재들도 꽤 많아요. 네네. 이 사균체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랑 어느 정도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먹이로서 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동족의 시체를 먹고 사는 거네. 그렇긴 한데 우리한테는 그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신바이오틱스를 넘어서 그 이후에 네. 우리가 최고다라는 걸 그러니까 4세대 유산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4세대 유산균까지 좋다고 하는 유산균이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유산균을 드세요? 저는 안 먹습니다. 저는 유산균을 먹으면 변이 묽어져요. 평소에도 그렇게 변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더 묽어지니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. 선생님 먹어요? 저도 유산균을 먹지 않습니다. 우리한테는 그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. 원래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오히려 너무 변이 단단해져서 변비처럼 변을 보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원칙상 어느 정도 마리수의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지, 그리고 뭐 어떤 종류의 균주를 먹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식약처 권고상으로는 1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량이 1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까지, 그 정도는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고는 되지만 필수 사항이거나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. 논문에서 그나마 인정을 많이 받은 여러 가지 한 19종류가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해줬다. 그렇죠.
거네요. 그건 이제 시약적 허가 사항일 뿐인 거고, 실질적으로 사람의 대변이나 대장을 연구했을 때는 변 조그만 거 1g당 거기에 살아있는 미생물 수만 해도 수천억 마리가 된다고 하고, 대장 전체로만 따지면 100조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. 변비가 아주 심한 중증 변비 환자 같은 경우는 한 2.5배 정도, 250조 마리 정도의 장내 세균이 살 수도 있다고 하고,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성인의 대장 속에는 1000종류 이상의 세균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의 각자의 얼굴 생김새나 뭐 손금 모든 것들이 다 다르듯이 장 내의 세균의 종류도 다 다르고, 그것들이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이 이 사람한테 딱 맞다라고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같은 유산균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, 각자가 선택한 유산균을 먹어서 그게 나한테 너무 불편하면 안 먹는 게 맞는 거일 수 있는 거고요. 불편했던 사람이 먹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거일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선생님은 네. 유산균을 권해주세요? 저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권하기보다는 일본의 그 장수 마을을 예로 들자면, 그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산균 같은 거를 섭취하진 않으시는데 식생활에서 잡곡이나 감자, 고구마, 도토리, 마 같은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식단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, 이분들의 장 대변을 검사했을 때 비피더스균 같은 유산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결과들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식물성 섬유와 비피더스균의 증식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방송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. 저도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숲이나 그런 데서 다양한 식이섬유들을 섭취를 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식이섬유를 장내에 보유하고 있다고. 다양한 종류. 식이섬유라는 게 결국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데, 그런 먹이들을 넣어주지는 않고 그냥 유산균만 먹어봤자 결국은 생착이 안 되고 우리 몸에서 떠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환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,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이섬유들을 섭취했을 때 몸 안에 훨씬 더 좋은 다양한 균들이 생착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잡곡, 감자, 고구마, 도토리, 마, 예전에 시골 밥상으로 먹던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들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장수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더 좋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섭취해서 내 장의 변이 좋아지면 그대로 그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좋은 거고, 그러니까 유산균을 섭취한 다음에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거나 내 변이 너무 부드럽게 잘 나오는 사람들은 먹어도 되지만, 저희처럼 설사를 한다거나 변이 모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중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심한 병에 있는 분이거나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는 면역 저하자 같은 중증 환자분들은 유산균은 추천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. 저도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, 요즘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많은데,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이에요. 과일 같은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유산균들한테 좋은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데, 그게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먹이에요. 그 먹이의 대부분은 프록토올리고당 제제인데, 이런 프록토올리고당 제제가 대표적인 포드맵 음식이에요. 포드맵 음식이라고 하면 장에 과민한 경우에 장 안에서 가스 및 수분을 더 빨아들임으로써 변을 더 묽게 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포드맵 음식이라고 합니다. 변이 묽었던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설사를 더 심하게 합니다. 항상 유산균 자체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, 그 안에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좋아지게 하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출생 시에는 장내는 무균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태어나서 모유를 먹고 공기가 들어가고 하면서 장내에도 이제 세균이 살기 시작을 하죠. 근데 처음에는 태어나서 그 좋은 것들만 먹고,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누가 햄버거 먹이겠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유익균들이 안에서 잘 자리를 잡으니까 애들은 똥 싸면 어때요? 황금변이라고 하잖아요. 아까 유익균은 대부분 유산균이라고 했잖아요. 젖산 같은 산성 물질들을 분비를 하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산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것들이 달라지고 하면서 장내 세균이 조금 나빠져서 좋은 변화를 못 보고 하면, 필요하면 유산균 같은 걸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새 유산균을 먹는다고는 하는데, 보통 먹는 이유가 애들이 변비가 진짜 많아요. 요새는 애들도 진짜 고기, 밥, 빵 이런 거 위주로 먹으니까 식이섬유 섭취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변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
그러니까 그 유산균들도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먹이가 달라요. 어떤 애들은 사과, 어떤 애들은 무슨 야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식물성, 식이섬유, 야채, 과일을 다양하게 먹는 게 사실 유산균 자체를 딱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하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